지난 며칠간의 두 소송에서 증권으로 명시된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 코인들에 대한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 소송 때문에 지금 시장에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코인들에 대한 상장 폐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 후반에 거기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SEC에서 Binance.US 여기에 있는 자산을 동결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Binance.US 미국에 계신 분들, 이 거래소를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빨리 이 코인을 다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게 승인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빼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쓰고 계시는 바이낸스.com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에 계신 분들이 혹시 바이낸스.us를 쓰고 계시다면 옮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무슨 자금을 동결해버리고 못 가게 막 붙잡고 하는 꼭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죠 지금. 그리고 바이낸스하고 CG한테 소환장이 날라왔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별 뉴스가 아닙니다. 소송이 걸리면 일단 소환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두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답을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소환장은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CG도 퍼드 날려주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별 뉴스가 아니다. 자, 이제는 코인베이스 관련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이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소송을 걸겠다. 왜냐하면 증권법을 위반했으니까. 일리노이, 벌몬, 알라바마, 켄터키,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위스콘신, 워싱턴,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연합해서 코인베이스를 공격하겠다. 참고로 이 주들은 반암호화폐적인 민주당 주입니다. 이렇게 갈리고 있죠. 여기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대응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 대한 SEC의 소송에 관련해서 우리는 법정에서 업계를 대표하여 암호화폐 규칙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EC는 우리의 사업을 검토하고 2021년에 공개 회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 코인베이스가 주식 상장을 했습니다. 주식 상장을 하기 전에 S1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걸 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코인베이스의 사업 모델, 그리고 취급하는 코인들이라든지 스테이킹 서비스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겠죠. 그걸 다 검토하고 SEC가 오케이를 줬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주식 상장을 나스닥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불법 증권을 팔았다니 코인베이스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와서 등록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시도했습니다. 게리 겟슬러가 툭하면 얘기하죠. 와서 등록을 해. 서류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거래소들 니들 왜 안 하냐? 빨리 와서 무릎 꿇어.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는데 어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CFTC 의장도 오고 코인베이스의 법률 고문 그 대표 그 사람도 오고 그리고 로빈후드에서도 참여를 했는데요. 로빈후드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의원이 물어봅니다. 게리 겟슬러는 들어와서 등록을 하라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시도는 해봤냐? 그랬더니 로빈후드 측에서 시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아직도 아무 진전이 없다. 그래서 미등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리 겟슬러는 뻥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SEC와 CFTC는 상충되는 진술을 했으며 증권이 무엇인지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네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게 증권이네 하고 이걸 상장을 폐지를 시킵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서 검토했을 때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장을 시키고 그리고 웬만한 코인들은 우리는 받아주지도 않는다. 우리의 기준은 매우 까다롭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인베이스가 강경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모든 암호화폐 업계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서 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Stand with Crypto.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나아가자.
서로 연대해서 우리가 함께 싸우자 이러한 움직임인데요. 그래서 이런 NFT를 만들어서 너도 나도 막 붙이고 다니자.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연대해서 싸우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거의 공짜기 때문에 저도 민팅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NFT는 거의 공짜인데 이 NFT가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그래서 가스비가 거의 한 $5 정도 됐는데 그래서 오늘 한 7,000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동참해서 연대해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편가를 때가 아니고 이 코인밖에 없어. 내 거에 최고야. 쟤네들은 사기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끄집어 내리고 공격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공동의 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똘똘 뭉치잖아요. 그런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전 세계의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싸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는 소송에 명시된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솔라나, 에이다, 매틱, 파일코인,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알고랜드, 엑스인피니티 이 코인들이 양쪽 소송에 중복되어 있는 겹치는 코인들이다. 그리고 바이낸스 소송에만 있는 코인들은 아톰, BNB, BUSD, 코티. 코인베이스에만 있는 코인들은 칠리즈, 니어, 플로우, ICP, 보이저, 대시, 넥소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로빈후드가 솔라나, 에이다, 매틱 이렇게 3개의 코인을 상장 폐지하는 걸 고려한다. 이런 소식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했다는 아니고 하겠다도 아니고 고려한다. 어디까지나 고려한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 고려를 할까? 무섭겠죠? 로빈후드는 미국에 있는 거래소니까. 그런데 로빈후드는 코인 거래소는 아닙니다. 주식 거래가 더 큽니다. 주식이 메인이고 코인은 사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로빈후드는 코인베이스처럼 간절함은 없습니다. 코인베이스야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네 문 닫아야 되니까 이게 전부니까. 그런데 로빈후드는 그거 버리지 뭐. 그거 뭐 문제 있어? 그럼 빼고 이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주식이 본업이니까. 그런 논리로 보자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감은 덜하다. 코인베이스에서의 상장 폐지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로빈후드가 상장 폐지를 시키는 건 어차피 거래량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XRP가 상장 폐지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려되는 건 로빈후드를 시작으로 미국의 모든 거래소가 마치 XRP를 상장 폐지시키듯 이 코인들을 여기 모두 다 상장 폐지를 시킨다면 아무래도 충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에 그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XRP는 벌써 한 번 해봤고 처음이었고 그런 무게감 있는 코인 상장 폐지가. 그런데 여기는 세트로 묶어서 그리고 명확성도 없고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결정할 거야 라고 발표도 안 한 상태인데 지금 SEC만 쳐다볼 필요도 없다는 걸 모두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코인들이 증권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해도 거래소에서 이 코인들을 상장 폐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플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XRP가 증권일 수 있으니까 상장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미국 거래소들이 XRP를 상장 폐지를 했어요. SEC 측에서 거래를 하는 주체도 불법을 저지른 거다. 거래를 하게 해주는 이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마치 마약 거래를 한 사람도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그랬더니 전 세계에 있는 XRP 홀더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뭐야, 내가 불법을 저지른 거야? 내가 마약 거래를 한 거랑 마찬가지야? 이 XRP를 산 사람들은 니플이란 회사의 존재도 모르고 XRP를 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친구들이 이 코인 사면 오른다니까 산 건데 이게 알고 봤더니 증권이래요. 그래서 이거 증권이야?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가격 떨어졌네 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마약 거래한 거랑 똑같아? 이놈들이 정말 하고 열받죠. 그래서 법원에서 야 SEC 이거 맞아? 이 사람들 불법 저지른 거 맞아? 마약 거래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SEC가 그건 아니죠 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업홀드라는 거래소가 XRP 거래해도 되네 하고 미국에서 딱 상장을 시켜버렸잖아요. 다시 재상장을. 그래서 미국에 있는 거래소들 XRP 다시 재상장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괜히 또 재상장 시켰다가 SEC한테 밑보이면 다른 걸로 꼬투리 잡아서 막 공격해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눈치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리플 소송에 비춰봤을 때 미국 거래소들이 이러한 코인을 상장 폐지할 필요는 없다. 의무는 없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한테 시달릴 수도 있고 엄청난 돈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접어버리든지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거래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들마다 나름 선택을 해야 할 텐데 가장 안전한 선택은 이런 코인들을 미리 알아서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지금 로빈후드가 이런 코인들 다 상장 폐지시킨다면 어제까지 거래하게 했던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 사라질까? 그것도 문제예요. 아직까지 오늘까지 불법을 저질렀는데 내일부터 이거 상장 폐지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장 폐지는 무의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부랴부랴 지금 상장 폐지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건 뭐 거래소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 기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지금은 이 거래소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그리고 과감한 용단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 칼다노 에이다도 피를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칼다노의 찰스 호스킨슨이 이번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초크 포인트 2.0이다. 암호화폐 시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 최종 목표는 소수의 대규모 은행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재무생활의 모든 측면을 엔투엔드 제어하는, 모든 것을 제어하는 의제 기반 CBDC입니다. CBDC를 구현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거. CBDC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이 금융시장을 컨트롤해야 하는데 기존의 금융 세력들이 암호화폐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CBDC를 띄운 다음에 조명을 CBDC가 한 몸에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기반을 딱 잡으면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살려주든지 말든지 마치 중국이 한 것처럼 중국을 본받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 앞잡이가 바로 게리 겐슬러다. 게리 겐슬러의 어제 인터뷰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How anyone can assign a value to crypto. It seems entirely predicated on the greater fool theory. Do you disagree? Look, we as an agency are meant to be merit neutral, Jim. There's a lot of question. There's 10 to 20,000 tokens. Actually, in the Coinbase complaint, we note that they have, through the Coinbase wallet, you can trade 16,000 different tokens.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코인베이스 지갑은 코인베이스 거래소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메타마스크와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코인베이스 지갑으로 디파이에 연결해서 뭐 16,000개든 몇 개든 다른 코인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리 겐슬러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And there's a lot of debate as to the use cases and whether there's any there. Look, we don't need more digital currency. We already have digital currency. It's called the US dollar. It's called the euro. It's called the yen. They're all digital right now. 야, 이 사람 MIT에서 블록체인 가르친 사람 맞나요? 디지털 달러 벌써 있는데 무슨 또 다른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냐? 암호화폐 있다 있고 필요 없다. 벌써 디지털 있다. 달러가 벌써 디지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디지털 위안화가 있고 디지털 유로가 있고 디지털 옌이 있고 디지털 달러가 있는데 굳이 무슨 또 다른 디지털이 필요하냐. 오직 디지털 달러면 충분하다
바로 CBDC이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영혼을 팔아먹은 듯한 느낌이 확 들죠,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MIT 교수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전에 골드만삭스 인물입니다. 가장 어린 나이로 임원이 된 뼛속까지 금권 세력의 앞잡이인 그런 사람입니다. 게리 갠슬러. 이 사람의 끝은 오고 있지 않나 벌써,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게리 갠슬러 배우 세력이 있겠죠. 만약에 게리 갠슬러가 쓸모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지 않을까. 그러면 또 다른 인물을 뽑아서 그 아젠다를 실현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아가면서 세상은 흘러가는 거겠죠. 우리가 그런 것까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쪼록 모두 힘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